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 비슷한 시기에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때에는 유가가 하락했을 때 석유화학 기업들의 투입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는 좋다고 하고요. 어떤 때에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제품 판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국제유가와 석유화학 기업들은 어떤 연결고리가 갖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자, 먼저 석유화학 제품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생산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유를 들여오죠. 그 원유에서 나프타라는 걸 추출해냅니다. 이 나프타에서 또 무엇인가를 추출해내고요. 그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우리는 합성 고무도 만들고 화학 섬유도 만들고 합성 수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모든 기업의 공통된 내용이겠지만 이 기업에게 투입 원가가 낮아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파는 제품의 판매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입니다. 아주 단순화시켜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석유화학 제품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석유화학 제품들은요, 투입 비용이 바로 원유나 혹은 나프타 가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학 제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의 가격이 낮아지고 반대로 그들이 만들어 판매를 하는 화학 고무 그리고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의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입 비용 측면과 그리고 판매 가격 측면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투입 비용 측면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공정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석유에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석탄에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대부분 석유에서 뽑아내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됩니다. 국제유가가 $100일 경우,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높을 때에는 당연히 투입 원가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높을 때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낮을 때에는 투입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유가가 낮아질 때 대부분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입 비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간단한데 판매 가격 측면을 살펴보면 그때부터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지를 보면 원유를 정제하게 되면 LPG도 나오고 휘발유도 나오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나프타라는 것이 나오는데 나프타에서 에틸렌을 뽑아내면요. 에틸렌을 이용해서 플라스틱과 화학섬유, 파이프와 필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나프타에서 프로필렌을 뽑아내면 우리가 건축 재재로 사용하는 건자재 원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프타에서 부타디엔을 뽑아내면 우리가 타이어나 신발에 사용을 하는 합성 고무를 만들고요. 나프타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뽑아내면 이것으로 화학섬유와 합성수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현상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죠. 시기에 따라서 건설 업황이 화랑일 때에는 건자재 원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동차가 많이 팔릴 때에는 합성 고무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IT 산업이 활성화되고 다른 공장들이 잘 돌아갈 때에는 이쪽과 이쪽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한 석유화학 기업이 이것만 생산하고 한 석유화학 기업은 이것만 생산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것과 이것을 그리고 어떤 기업은 또 이것과 이것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주력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 제품들이 활용되는 산업이 화랑기냐 아니면 화랑기가 아니냐에 따라서도 크게 이 기업들의 수익성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유가와 석유화학 업종을 바라볼 때에는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혹은 마진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게 될 경우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업이 생산하는 주력 생산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품이 해당하는 산업이 지금 화랑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구분해야만 우리는 올바르게 석유화학 기업들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시간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